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이 주제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 두 분이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배우 윤정희 씨 그리고 남편 되시잖아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홀로 투병 아니다. 가족이 돌본다. 윤정희 방치설 진실 게임은 과연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휴대폰까지 같이 쓰던 부부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제목으로 돼 있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백건우와 별거 상태다. 파리에서 알츠하이머 당뇨로 투병 중인데 홀로 투병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윤정희 씨 후견인을 놓고 프랑스에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백건우 씨 측과 그다음에 윤 씨 동생들 어떻게 보면 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좀 영화계는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 잃은 음악의 여왕 누가 그를 흔드는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치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이요.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 역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몸이 아파요. 많은 사람이 당뇨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자, 윤기찬 변호사. 내용이 다소 소송까지 들어가서 좀 복잡한데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의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기사를 토대로 보면 예. 프랑스가 우리와 비슷한 법제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윤정희 씨가 어쨌든 노령이나 질병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상 보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건데 성년의 경우에도 이렇게 정신적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질병이나 노령으로 그런 분들 법원이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성년 후견 제도를 하게 되면 저분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권리 행사를 대신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재산적 처분 행위 또는 신상에 관련된 권리 행사. 예. 따라서 그걸 누가 하느냐에 갖고 이제 프랑스에서 아마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윤정희 씨의 친정 측 분들하고 그다음에 남편과 딸 분들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 법원에서는 아마 남편과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견인과 관련돼서 이제 패소가 확정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 이런 이제 청와대 진정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청원은 아무래도 그 동생분들 쪽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그렇게 돼요. 추정이 지금. 돼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실제 청원 내용 중에 보살피를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은 이제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과연 윤정희 씨와 같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박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간병인 등이 윤정희 씨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남편분이 과연 같이 동거하면서 보살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박 내용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후견인 지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다른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윤정희 씨의 의사가 어떤지에 불구하고 법원은 일단 남편과 딸을 윤정희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윤정희 씨를 대신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분의 그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친족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남편분이 과연 윤정희 씨를 동거하면서 보살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이 아마 밝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측에서. 어떤 질문, 의문 제기 역시 청원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딸은 일단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같아요. 저 친정 측부. 자,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제 후견인과 관련해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매듭이 지어졌잖아요. 이 부분을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 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게 이제 국제사법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분이 아마 국적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저렇게 일단락된 것은 사실상 별도로 다투기는 어려워요. 국제사법. 예, 국제사법 이제 프랑스 중고법을 어디로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 법을 했을지 아니면 프랑스 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사법 원리상 아마 저것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고 저게 아마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대리권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쟁이 격화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청원이 올라가서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화면을 봤는데 백건우 씨 측의 어떤
해명,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도 다시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윤 씨 건강이 악화됐다.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간병인 돌봄 아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다음입니다. 정기적인 의사 왕진 치료를 받는다. 외부와의 접촉 제한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 홀로 투병중, 뭐 구해달라. 그다 가지고 돌본다. 거짓이다.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그런데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런 거는? 일단 뭐 20만 명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 치매라는 게 가장 좀 슬픈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치매 가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언론에서 파리 특파원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러겠네요. 뭐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사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언론이나 신문 같은 경우 파리의 특파원들이 있으면 예.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을 하겠죠. 뭐 여기에 의하면 양측의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백건우 씨 가족에게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관계가 소위 윤정희 씨 그 동생분들의 내용들이 맞게 된다면 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그 과거 70년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윤정희 씨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윤정희 씨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20만 명이 넘게 되면 청와대가 첫 번째는 사실관계 확인을 분명히 해야겠죠. 사실관계가 어디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정희 씨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만한 우리 국내에 있는 치매 가족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떤 총괄적인 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가족들의 상황이 안 좋게 되면 방치되는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치매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쁜 시설들이 꽤 좀 나쁜 점이 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또 점검 플러스 과거에 우리에게 많은 음악에서 사랑을 줬던 윤정희 씨에 대한 사실 같은 경우도 좀 사실 확인을 통해서 청와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쪽의 어떤 주장과 뭐 해명, 설명들이 지금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진실 공방처럼 가고 있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실 것 같은 이런 사연이었습니다.